네, 안녕하세요.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기적으로 올리는 제주도 부동산 경기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월 달에 올린 이후로 한 3개월 좀 넘는 시점에 또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내리거나 보합이지 않고 조금 더 상승을 하였습니다. 해서 작년 초에 4억대였던 게 지금은 거의 7억 후반까지 올라가는, 정말로 제주도 부동산을 제가 10년 정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올라가는 거는 처음 보는 일인 것 같고요. 제주도의 각종 지표를 분석해 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고 또 제 개인적인 소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주도의 인구 유입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3월경에 장기고주 불명자 말소 처리로 이게 일시적으로 줄어든 게 보였다고 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시면 꾸준히 이제 5, 6월달, 7월달 한 달에 그래도 총 인구수가 300명씩, 100명씩 이렇게 200명씩 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는 월별 계속 꾸준한 인구 증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주도 순이동인데요. 전입신고에서 전출 인구를 뺀 겁니다. 아까 보신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 것처럼 250명, 536명, 428명, 407명 이렇게 인구 유입이 꾸준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가 관광도시이죠. 관광객 입도 현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에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는 이렇게 관광객 인구가 내려갔다가 잠잠해지게 되면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보통 100만 명 넘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부분이 요즘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죠. 근데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면 제주도 경제에 있는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말로 방역을 잘하고 관광객을 받는 거는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는 분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좀 더 확산세 없는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 관광객은 계속 꾸준히 코로나 유행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100만 명대를 회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공급 실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실적이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최근 들어 1000호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인허가나 착공, 준공 실적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특히 인기 있는 단지형 아파트의 공급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이라도 가격이 당장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많아야 사람들이 그 공급을 보고 현재 물건에 대해서 수요 심리가 줄어들 건데 지금처럼 단지형 아파트의 공급이 없으면 희소성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게 아쉽습니다. 이 단지형 아파트의 퀄리티에 맞는 그런 입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네, 제주도 법원에 2001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용도별 매각가율 통계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계속 지수가 예전에 내려갔다가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매각가율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단독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각가율이 조금 낮죠. 물건별로 용도별 매각가율이 다르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제주 부동산 소비지수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동향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요.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택의 소비 심리 또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121.8까지 주택 소비 심리 지수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택 매매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6월까지의 자료를 봤을 경우에 상당히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77을 가리키고 있는데 과거의 1000대보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더
더 중요한 건 지금 아파트의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수요가 몰려서 거래량이 폭증했고요. 이거로써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비해서 나머지 단독이라든지 연립, 아파트만큼의 거래량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건별로 부동산 온도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시면 지금 최근 들어서 2월 달에 99.3이었다가 지금 104.8까지 상당히 많이 넘었습니다. 100을 넘었습니다. 2017년 11월을 100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이렇게 100이 넘어서는 걸 보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굉장히 폭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또한 늘었는데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이라도 단지형 아파트가 지금 7억대 후반 막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원래는 한 6억대 선에서 멈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지수를 싸그리 무시한 채 가격이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합리적인 시장의 거래선이 아니라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의 풍선 효과, 또 사람들의 기대 심리,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격을 상승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늘어날수록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거래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게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토지 집가 지수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주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심리지수 또한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거래 현황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제주도의 제주시가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와 반대적으로 서귀포시가 약간 주춤한 게 보입니다. 토지 시장은 지금도 매매하시기엔 나쁘진 않은데 단지 요즘에는 규제가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한지 상수도 그리고 오수 관련 그리고 도로 관련 여러 가지를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매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폭등 형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게 크다고 느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제주도의 중위계층 그리고 열심히 일을 내서 단지형 아파트에 입성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이제는 그 꿈이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4억, 5억짜리가 이 사람들이 매입할 때는 중위소득 입장에서는 맞벌이해서 매입할 수 있는데 이게 7억 후반에서 8억까지 올라가 버리면 일반 매수자분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제가 부동산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던 게 이제는 부동산이라는 게 계층 간에 더 차이가 선명하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 이 양극화로 인해서 각 계층 간의 위화감이 엄청 발생이 될 거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 상승도 그것 또한 고착화되면 결론은 그것도 가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거품이 꼈다고 거품이 가라앉으면 좋겠지만 그 거품에서 일부만 가라앉고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경우가 많아서 참으로 이 부동산 경기를 제가 분석하면서도 아이러니하거나 애매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 단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려갈 여지는 보진 않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나 그리고 단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지형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은 계속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겠다 이런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단지형 아파트 이제 영끌에서 모으기 어려워졌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홀라 아파트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쓸만한 빌라 많고요. 입지가 좋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있는 나홀라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빌라, 아직까지 이 나홀라 아파트나 빌라는 가격이
지금 이렇게 단쟁 아파트처럼 폭등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오르긴 올랐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입할 수 있는 선에 있을 겁니다. 그런 류의 물건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매입 자금이 충분치 않은 1억대도 넘기 버거우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소외감이 있으실 건데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그래도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억대 초반 중반까지는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건물이 노후화가 심한 건 있지만 그래도 1억대 초중반의 빌라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층별로 나눠서 물건을 매입해야 되는, 참으로 이제는 예전처럼 열심히 일한 자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게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짜증나죠? 저도 지금 말하면서 짜증이 나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이 간극을 줄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각자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매입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토지 시장은 이제 더 혼탁합니다. 제2공항도 순탄치가 않고 이 토지도 입지별, 지목별, 물건별로 굉장히 많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제가 이 영상에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혼탁한 시장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저도 계속 고민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올리겠고요. 다음에도 더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